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네. 지금 방송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또 선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월 1일 이제 만우절 뉴스처럼 이게 딱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서 이 소식을 접하셨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날 새벽까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날 이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아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 아 인용이다. 그리고 8대0 인용이겠구나. 그래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더 이제 분석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듣자마자 왜 8대0 인용이다 이런 생각 이제 하셨어요? 법률가니까 법률적인 분석을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탄핵이라는 걸 알지만 법률적으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럼요. 너무 많이 발생하고 윤석열 있지 표현하고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생각은 그때는 하나도 안 들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탄핵 선고를 할 때 수요일 날 이제 기일 지정을 하고 금요일에 탄핵 선고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날은 화요일이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화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아. 그러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요일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화요일 오전에 이제 급히 선고 기일이 언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 없어도 인용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 임명이 되면 뭐가 너무나 복잡해진다. 변론 이제 재개를 해야 재개할 되고 수 있고. 변론 갱신을 한 절차가 또 필요하고 네. 그러면 한 2주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그렇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퇴임하고.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거나 네. 그렇게 될까봐 그 기일이 지나기 전에 재빨리 먼저 이 기일을 발표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저쪽에서는 뭐 네. 4대4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월 4일이기 때문에 4대4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4대4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까지 4대4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5대3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5대3으로 선고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사건에서 네.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나머지 3명에 따라서 네. 사건의 향방이 움직일 거라면 결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대3이라면 선고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해했었고 네. 저쪽에서는 아싸 5대3 기각이다 이러면서 빨리 선고해라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선고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당황을 하면서 그러면 4대4 기각이다. 이렇게 갑자기 간 거예요.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할게 없죠. 4대4밖에 없다. 네. 그 사람들 입장. 그런데 4명 누가 기각을 하겠습니까? 4명이 안 나와요, 도저히. 저희. 그리고 예. 4대4 가설에 따르더라도 문영배 재판관은 분명히 그 찬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또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그 기각이 될 걸 알면서도 선고 기일을 절대 잡지 못할 겁니다. 내 손으로 절대 기각시켜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판단을 절대 하지 못할 거고 차라리 헌재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네.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고 기일이 잡히는 순간 이거는 인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인용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3월 다 보내고 4월까지 넘어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맞습니다. 그나마 네, 네.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까지 받고 네. 또 재보선 결과까지 보고 이게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네. 헌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여러모로 고심도 하고 여러 네. 상황들을 다 검토하고 하면서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4월 4일이라도 빨리 잡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대0 파면은 피할 수 없다. 네, 자, 근데 내일 11시라서 벌써부터 이제 경찰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이 화면 보실까요? 자, 안국역 앞의 모습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쪽에 뭐 시민분들 좀 있었어요. 네. 다닐 수가 있었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집회도 하고 뭐 그랬던 모습인데 이제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통제가 반경 100m까지 진공 상태라고 했다가 150m까지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100m 각급 재판, 그러니까 각급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100m까지는 실제로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100m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 100m 잡았는데 그게 너무 방어가 힘들었던 겁니다. 아. 네,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 이 100m 가지고는 방어가 좀 힘들어서 완충지대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m까지 예, 지금 이제 늘린 상태고요. 네. 경찰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지금도 의료비상이고 내일은 내일 공공실을 기해서 바로 가포비상으로 비상이다. 전환이 됩니다. 예, 경찰이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더라도 경찰 차도 좀 와 있고 저거는 차벽처럼 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차벽 폴리스 라인 뭐 이런 거 벽을 또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 맞습니다. 네, 네. 저쪽에, 저기 지금 펼쳐져 있는 펼쳐져 쪽에 있는 거 저게 차벽- 뭔가요? 차벽 트럭이라는 겁니다. 차벽 트럭. 네, 네. 아. 제가 뭐 이렇게 사진 하나 네, 사진 한번 보냈는데요. 저희가 띄워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렇게 이거네요. 운행 시에는 위에 그냥 이거네요, 트럭처럼 진짜 전개돼 있는 거. 네 트럭처럼 다니다가 네. 세워서 전개를 하면 저렇게 이제 차벽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차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게 차벽 트럭이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냥 길에서 보시는 기동대 버스 가지고 쫙 붙이는 거 네. 앞뒤로 연이어서 붙이는 그게 이제 차벽 보통 쓰는 차벽이고 저거 이제 차벽 트럭입니다. 아. 저 두 가지를 다 쓸 예정입니다. 네, 차벽 트럭까지 지금 네. 배치가 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차량이 총 200대 정도 200대. 활용이 될 예정. 버스만 160대, 예. 차벽 트럭, 저 차벽 트럭이 20대 동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동대가 한 200개 정도 동원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형사 지구대 직원까지 싹 동원이 되면 한 2만 명 정도가 네. 저 헌법재판소 인근에 다 깔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극우도의 준동 뭐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지 네.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이 되는 것인지 장비가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찰- 경찰에서도 네.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지난번 서부지법 테러 사태 때 네. 경찰이 예상을 하지 못해서 경찰관들도 꽤 많이 다쳤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경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전에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그때 이제 사진 찍어놨던 거 체증했던 것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0m가 아니라 이번에 150m까지 150m 로.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뭐 보수 진영에서 보면 뭐 국회로 쳐들어가자, 뭐 중국 대사관 점거하자,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네. 지금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국회, 각급 어. 법원, 공수처까지 지금 이제 공수처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다 이제 경호 경비를 다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자 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경찰이 하고 있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어디 쳐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내란 선동입니다. 아.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예,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이 제대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국헌문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쳐들어가서 우리 뭐 하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내란 선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중협박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 공중협박죄. 네, 어떤 이거는 겁니까? 뭐냐면 예.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이거든요. 우리 어디 가서 뭐 칼부림, 뭐 칼로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공중협박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라고 네, 얘기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처벌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헌법기관이라면 뭐 무슨 내란 선동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KTX 역사에 가서 거기에서 뭐 아니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내란 선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런 부분들을 또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인터넷에 저런 글 돌거나 하시면 바로 캡처를 해서 또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네. 여기에 합당한 또 처벌을 받도록 수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거. 네, 네. 예,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경찰 버스가 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 몰고 가다가 탈취도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네, 그런 일 그날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분이 사망을 했고 또 이제 버스 탈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었고 또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폭행도 아, 있었습니다. 이제 네가 이제 편파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이런 판단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폭행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MBC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 언론들에 대한 경비도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자, 이 이제 헌재 선고 내일 우리가 기다려 보고 지금 11시가 넘어서 12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23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내일 선고에 대해서 윤석열의 뭐 입장, 뭐 반응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또 여러 가지 위원장님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오늘 갑자기 기습 사표를 쓸 거, 그러니까 하야를 하야 한다.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네.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아. 하야도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도 그렇고 어디서 점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본인은 기각이 될 거다 아니면 각하가 될 거다라고 믿고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옆에 제대로 된 참모가 있어야지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아니 지금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이라도 하야 선언하시고 하야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야 연금이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그런 참모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했다가는 경로하고 화내고 쫓아내고 그렇겠네요. 하니까 예. 옆에서는 아유 각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나 하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야해서는 안 됩니다. 하야할 수도 없습니다. 음. 지금 하야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 사표를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만은 국회법에 따르면 네.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는 공무원은 사표를 낼 수 없도록 그다음에 임명권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 잘못해놓고 탄핵이 되면 공무단임권도 이제 제한이 되고 네. 앞으로 연금도 못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전에 갑자기 사표를 내서 나 그냥 사표 수리되면 내가 그만둔 걸로 할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야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표를 내면 사표가 수리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만은 대통령은 하야 절차가 없습니다. 네. 내가 마치 하야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야 선언이든 기자회견이든이랑 상관없이 내일 탄핵이 되어야 한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걱정인 것이 내일 이제 지지자들에게 또 이제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현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대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경호실과 경찰에서도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나오지 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오는 그렇겠네요. 순간 경호와 경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파면된 다음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그렇죠. 이제 많이 파면이 모르겠습니다. 된 다음에는 바로 방을 빼야 되는데 네. 방을 안 뺄 가능성이 또 있죠. 버티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 당한 뒤에 이틀 만에 네. 짐을 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참 윤석열에 비하면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되면 본인이 이제 뭐 사과도 하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수사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방을 안 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항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 그러면 이거는 이제 퇴거 불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거 불응이 되면? 퇴거 불응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는 거고 경찰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체포 작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또요? 제가 경호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때 너네 또 막을 거냐? 절대 안 막는다. 일단 그 전에는 대통령 지위라도 유지하고 있었지. 네. 이번에는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막을 뿐만 아니라 이 경호실 사람들은 1차 체포 당시에 자기들이 저지하고 막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성훈 차장의 핍박과 또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엔 막지 않을 것이다. 막지 않을 거다. 아. 지금 두 번째 체포 영장 집행 때도 안 막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안 막았었고 뭐 총을 써서라도 막아라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다 거부하고 안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안 막을 거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이 되면 그럼요. 경호처 직원들이 네,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빨리 나와야 되고 아니 지금 체포할 때 그때 저희가 항상 그 관저 앞을 지키던 그런 모습이 또 반복이 될까봐 살짝 걱정되게 하는데 네. 그렇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네. 법을 정말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거는 네, 피할 수 2차 없어요. 체포 영장 집행 때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좀 수갑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봐야지 나의 정의감이 제대로 설 것 같다. 이 네. 훼손된 자존심이 좀 바로 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 그냥 그 수갑찬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 퇴거 불응죄에 걸맞게 그리고 내란 수괴의 혐의에 걸맞게 정말 네. 수갑차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수갑 차고 나올 수 있다. 이제 방 빼라고 하면은 바로 방을 빼야 된다. 네.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자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전주 이제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이것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와 유사하다고 우리 봤던 맞습니다. 네, 네. 그 전주 네. 손 씨 방조 혐의가 확정이 됐다. 그럼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김건희가 공범이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을 넘어서 주범일 수 있는 건데 아하.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무혐의를 못하고 처분했잖아요. 그렇죠. 무혐의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지만 이건 네. 검찰의 처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서울 고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거 다시 수사하라라고 해서 돌려보내야죠. 당연히 예.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마구 들어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있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가 그렇죠. 아니면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명태균 수사, 이게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네, 여기에 예. 대한 수사 들어갈 거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벌써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사들 바로 들어가서 바로 다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윤석열을 다시 구속을 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구속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네. 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이 그렇죠.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될 수도 네. 있겠지만 어쨌든 청구해서 이걸 바로 수사하고 강제 네, 수사도 네. 있어야 되고 구속돼야 된다. 바로 다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법 앞에는 좀 예외가 없고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계속해서 봐주는 식으로 간다. 이건 또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용납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어서 다들 눈치 보고 윤석열 사단들 알박기 인사를 해놨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이 공무원들이요. 참 참담합니다만은 네. 공무원들이 바람이 불면요 바람보다 먼저 눕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탄핵이 되잖아요. 네.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윤석열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을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검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 네. 속으면 안 된다. 네.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 깨어 있어야 되고. 자, 지금 이제
12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안국역 현장 또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국역이 이렇게 한산할 때가 있었네요. 네. 안국역 앞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월 1일 날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을 때부터 차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 2시부터 해서 일반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소위 그 시위자 풍이라고 하거든요. 뭐 깃발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응원봉,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쪽 전부 다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만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다. 일반, 그러니까 저 안에 식당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렇죠. 가서 상권이 네, 있으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부터는 식당, 상점, 그다음에 예. 주유소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고 내일은 전부 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아무도 못 예정입니다. 들어간다. 네, 네. 진공 상태가 되는 거다. 맞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고 예. 그 안국역도 폐쇄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이 뭐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속보가 네.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내일 불출석하겠다. 입장을 내놨네요. 네, 네. 자기도 이제 다행입니다. 직감하고 있지 않을까,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점을 보고 점괘를 뭐 믿으면서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걸 파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일단 내일 안 나오게 됐네요. 그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혼란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그래도 경찰에서는 아마 끝까지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정차 통과는 일단 안국역만 무정차 통과이지만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네. 예를 들어서 그 헌법재판소 앞에 못 가니까 그 시위대가 기각되고 나면 그 시위대가 뭐 중앙지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부지법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 게 보이면 그 역도 전부 다 폐쇄됩니다. 그 역도 전부 무정차 통과됩니다. 그걸로? 네. 예, 바로 대응하겠다. 네, 네. 그리고 국회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국회 앞도 무정차 통과. 국회의사당 앞에 네, 네.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네. 경찰이 이번에는 확실히 정말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맞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너무 무력하게 뚫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실패한 거죠. 실패를 했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 네. 그건 지금 뭐 서부지법도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네. 담장이 낮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 담장이라는 게 사실은 네. 누가 들어올 거를 막기 위한 담장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까지다. 우리 울타리 여기까지다를 표현하기 그런 위한 셈이죠. 담장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뭐 경찰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의 담장이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누가 그거를 뚫고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뚫렸고 네. 정말 판사실까지도 올라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그 이후로 서부지법과 각급 법원들은 전부 다 네. 경찰이 다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날도 4월 4일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네. 이 이른바 이제 시위대 구구 세력들이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국회도 안전하지 않다. 각 이 뭐 법원이나 이런 데도 안전하지 않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가포 비상. 네. 가포 비상이면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휴가는 다 취소가 되고요. 휴가 예. 이런 건 다 못 가는 거고 그냥 전원 다 동원 100% 동원이 가능한 상황. 다 대기하고 있어요. 다 대기하고 네, 있는 다 상황. 대기.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야간 근무한 사람들도 그냥 대기. 24시간 근무. 그리고 이 대기는 언제 풀리냐면 별명시까지 별도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별명시까지. 계속 대기가 되는데 예. 그게 한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관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예. 국회로 쳐들어가고 어디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면 어디 튈지. 일단 그 밤새도록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늦어지면 일요일까지도 우리는 대기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이 막 그 파면 이후에 어디 막 나오고 이러면 또 사람들 몰리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아니면 자기 입장문 발표한다 이러면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으려고 하는지 진짜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맞습니다. 자기의 향후 뭐지 대선까지 내가 뛰어서 대통령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죠. 분명히 영향력을 예. 미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자기를 사면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계속 꾸고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극우가 몇십 프로는 되니까 네. 이 극우를 계속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뭐 당권이든지 아니면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네. 정말 극우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동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요. 생각하니까 끔찍한 네.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자, 내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뜻은 다 정해지고 네. 내란 사태까지 다 보고 경험을 했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헌법이 헌재한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맞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국민들은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헌법재판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네. 헌법을 파괴해버린 윤석열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 이 즉시항고 안 하면서 윤석열 풀어줬듯이 네, 헌재가 또 이상한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네. 우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계속 방송 쭉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이 엄정함 또 알기 때문에 네, 이걸 또 기각을 하고 각하를 한 그 내용을 차마 쓸 논리도 없고 쓰기가 어렵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8대0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8대0 파면밖에 길이 없고 답이 없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오늘 경찰의 움직임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지은 위원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안심을 좀 하게 되고 네. 기대를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저희도 힘을 내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8대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그날이 내일 그날이 와서 네. 다음에 뵐 때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아닌 세상에서 네, 다음 뵙도록 대선을 이야기하는 네.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또 뵙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